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아주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침엔 굉장히 기분 좋았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모든 암은 다 무섭습니다. 사람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또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서울 게 아무것도 아닌 거. 무섭다고 생각하면 아주 제일 무서운 게 암이에요. 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별거 아니라 라고 생각하면 또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속에 있는 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암은 전체 암의 약 2%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두세 배가 많아요. 그것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하나 쳐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그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1190건의 이런 설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설암은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암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구강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발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이 구강위생의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보시면 그게 바로 침입니다. 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걸 깔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혓바닥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먹는 거에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말하는 데 관련돼 있어. 그 다음에 호흡하는 데도 관련돼 있어요. 혓바닥 문제가 생기면 이 먹고 말하고 이 숨 쉬는데 여기에 불편함이 생겨요. 이거 다른데 무슨 뭐 콩팥암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또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건 또 에? 여기 뭐 어떤 그 여성분의 이야기 보면 처음에는 목감기로 오인했대요. 감기 증상 뭐 피로감 이렇게 저렇고 하면서 한 달 이상 계속 가고 해서 동네 의원에 뭐 감기약만 타먹었대요. 뭐 피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 동네 거기서 하니까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설암 이 혓바닥 저 안쪽에 그 저 설근 저 안쪽에 거기에 2.9cm짜리 이 암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장과 이 콩팥이 연관돼 있다라고 일단 동양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혀뿌리, 이 혀끝이죠. 혀끝은 심장이 주관하고 혀 저쪽 안쪽 거기는 콩팥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고령자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발생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젊은 아새끼들이 이게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면 젊은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암은 뭐 95%가 편평세포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냥 혓바닥 표면에 그냥 암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조직이 딱딱해지고 궤양 헐어, 그리고 피도 나고. 그런데 문제는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암세포가 크면 이걸 항암 치료를 줄여서 이렇게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이비인후과하고 성형외과 두 개가 협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혓바닥이 보면 이게 피똥입니다. 그냥 이 아주 그 뭐야 핏줄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그냥 피가 엄청나게 나와요. 에이? 그래서 반설절제술 종양 부위를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냈으면 또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리피판술이라고 해서 다른 부위의 피부, 그 다음에 혈관, 근육 이런 거를 띄어서 이걸 또 복원해야 돼.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비인후과하고 성형외과가 협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또 아주 정교한 이런 이 수술이 이 설암에 대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후유증, 이게 내 혓바닥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생겨요. 그 다음에 먹는데 문제가 생겨. 삼킴 곤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턱관절 기능도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생기는 암종 중에 하나가 설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수술해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이건 예전처럼 식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먹고 돌아다니고 나 떠들고 뭐 수다 떨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설암 환자들에게는 아주 바램이죠, 바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은 되게 다 그러죠. 무슨 뭐 암이 발생하고 중병이 생기고 나면 진작에 예방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제 그때서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속담도 있잖아요. 질병이 발생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거죠. 그 전에. 그래서 모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교 욕심 줄이고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사세요. 그게 암 예방의 최고입니다. 동의보감 그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웃음이 명약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답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웃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몸이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도 뭐 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모든 암, 특히 설암도 예방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혓바닥은 음양오행상의 화, 심장이 관여합니다. 근데 이 혓바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혀뿌리, 혀끝, 그거는 심장이 관여되고, 저 뒤편에 그거는 콩팥이 관여됩니다. 그래서 두 개, 심장과 콩팥의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설암입니다. 이건 스트레스 과다, 불안, 초조, 긴장하면 우리가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르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 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은 콩팥이 관여해요. 이게 부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마르면 빨리빨리 이 침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두 가지 조건이 된다. 하나는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체온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고혈당과 저체온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외부에 있는 들쩍지근한 거, 인조 합성물이죠. 감미료, 시데베사이트, 아스파탐, 액상보다 이런 걸 먹어제껴요. 그러면 이중으로 고혈당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산성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염증이 곳곳 생깁니다. 그 중에 혓바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게 궤양,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암세포로 발전된 겁니다. 그게 설암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들쩍지근하고 산성식품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성도를 줄이는 건 뭐야? 알칼리성이잖아요. 그게 찝찝하게 먹고 소금 양치질 하는 것이 설암을 예방하는 짱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욕심을 줄여야 돼야. 욕심이 많으면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이런 게 생겨. 미움, 분노,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겨. 그러면 고혈당과 저체온이 뒤야. 그럼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들쩍지근을 차게 돼 있다니까. 왜? 들쩍지근에 들어가면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걔가 악순환이에요. 그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밖에 없죠. 스트레스 적게 받으려면 욕심을 줄이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부른 얘기 있잖아요. 에?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행복을 느낀다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역지사지 언더스탠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야, 저 새끼는 왜 저 모양 확 죽여버릴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혈당이 높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오랜 시간 받으면 당뇨병이 옵니다. 뭐 들쩍지거나 먹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이 혓바닥은 양기를 발산하는 곳이에요. 근데 양기가 발산을 못하는 거야. 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기가 머물러 있어. 머무르면 음이 됩니다. 음이 되면 우리 몸속에 고혈당과 저체온이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당분을 또 챙겨요. 이러니까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산성도가 높으니까 이상세포가 또 생기는 거야. 그게 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해하세요? 요 앞에 여성분 같은 경우 저 설근 저 안쪽에 생겼으니까 그분은 콩팥 기능이 약한 공포스러움이 많은 그런 불평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안쪽에 생깁니다.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무엇이 그냥 이거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건 혀 앞쪽에 생기고 이 공포스러운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저 안쪽에 생기고 그래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염기, 음식을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고 소금 양치질이 이 설암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 여기 서양의학적으로 설암 생성의 원인들 보면 위험 요인이 흡연, 그 다음에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 자외선, 식습관과 영양 결핍. 가공식품,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저영양 고칼로리, 당연히 영양실조가 오죠. 그러면 우리 몸은 가공식품 먹으면 산성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염증이 생겨.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암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암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담배를 피면 이 담배 중심에 이 중심의 온도는 약 900도 정도 돼요. 그리고 변두리, 그 담배불 변두리, 거기는 약 800도씨 정도 돼요. 8,900도씨에 이러한 뜨거운 공기가 입속으로 쫙 빨아 들어가니까 입안에 뭐가 수분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수분이 말라버리면 빨리빨리 침이 나와야 되는데 침이 안 나와. 침이 나오는 속도보다 담배로 인해서 이 마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자꾸만 침을 뱉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이 침은 옥천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분비물 중에 유일하게 재활용하는 게 이 침입니다. 산삼보다도 더 좋은 그런 분비물, 옥천, 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좋은 거를 계속 뱉어내니까 건강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배 피지 말라니까 그 얘기예요. 에? 또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담배 피우면 침 안 뱉어. 얘라 이 빌어먹어. 무슨 말 이해갔죠? 그래서 담배는 백해무익. 피지 않는 게 좋다. 끊으세요. 담배 피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폐암이잖아. 또 COPD, 숨을 못 쉬어. 에? 나중에 숨을 못 쉬어. COPD. 그 다음에 폐암. 그 코메디언 이주일이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도 좋은데 담배는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나처럼 죽습니다 하고 죽어갔잖아. 근데 왜 그걸 몰라? 그리고 담배 피면 또 하나.
서람도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담배 피우면 거기에 이 입안이 마르니까 다양한 세균이 번식돼요. 어? 근데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 끊어? 나 이해가 안 가. 이 서람 딱 걸리면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 먹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턱 관절, 삶의 질이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람은 혓바닥에서 생겼지만 이건 심장과 콩팥의 두 개의 장기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불안초조 긴장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침샘이 자주 나와버리면 되는데 침샘은 콩팥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발생한 심장과 연관된 암종, 그게 설암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안의 산성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산성식품을 줄이고 입안의 침 원래는 구강 조건의 pH 농도는 6.5에서 6.9, 약 7 정도 되는 이런 조건이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 해요? 야, 냉수 먹고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찝찝하게 먹으면 물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조건보다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고 물 자주 먹는 게 설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식습관이야.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적게, 아까 뭐라 했어요? 스트레스 적게 욕심을 줄이고 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설암은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안 걸립니다. 이게 결국 본인이 올바른 건강 상식과 각종 암과 질병에 대한 건강 상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 이런 암은 걸리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자, 설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몸에 어떤 암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